네,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먼저 사회복지 실천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실천이라 하면 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대화를 면담, 즉 인터뷰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면담은 좀 자세히 살펴보면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문제 해결을 위한 과업 수행 등의 목적을 갖고 진행되는 시간적인 대화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본적으로 전문적인 인터뷰, 전문적인 면담인데 그것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는 뭐다? 목적지향적이다라는 거죠. 목적지향적이다. 그리고 무한적으로 시간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 제한적인 대화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대화는 일단 목적이 있는 대화이고 그리고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는 대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대화와 면담의 차이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상적인 대화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문적인 면담의 차이는 일단 목적지향적이며 시간적인 대화를 통해 형성되는 관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형성되는 일반적인 관계, 일상적인 관계와는 구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를 기반으로 전문 지식과 기술을 면담 초기에 클라이언트와의 협력적인 관계에 투입할 수 있다면, 즉 우리가 전문적인 기술을 면담 초기, 즉 라포를 형성하는 면담 초기에 투입할 수 있다라고 하면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궁극적으로 우리는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그 전에 일단 관계 형성이 되어야겠죠.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기본적으로 신뢰하는 관계 또는 문제 해결의 관계를 갖춰야 되는데 그 관계 형성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 상당히 유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사회복지사는 좀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실천을 위해서 개인 또는 가족 그리고 집단 그리고 지역사회의 각 상황이라든가 그 상황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사회복지 실천의 기초기술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와 있는 것이 면담 기술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개인을 상대로 상담을 하던 아니면 집단을 상대로 상담을 하던 기본이 되는 기술이 면담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면담 기술이라고 하면 일단 의사소통 기술, 그리고 사람과 관계를 맺는 관계 형성 기술이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정 기술입니다. 개인과 환경의 어떤 상호작용 맥락, 즉 개인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즉 이웃이나 학교 또는 거시적으로 국가, 사회, 제도 이런 환경과의 맥락에서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또는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 어려움과 문제의 원인을 추적하는 기술이 사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라고 하면 이러한 사정 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 나와 있는 것이 개입 기술입니다. 개입 기술이라고 하면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하는 기술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간 단계, 즉 개입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이 개입 기술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개입 기술,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기술들도 반드시 사회복지사가 갖춰야 될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와 있는 것이 네 번째로 팀워크 기술입니다. 팀워크 기술. 네, 그래서 팀워크 기술이라고 하면 무엇이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른 전문직과 협력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현재 우리 사회에서 클라이언트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 상황 또는 어려움 등은 단순하게 한 가지 요소 또는 한 가지 학문 영역의 개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로 의료 영역, 좀 의료사회복지사가 일하는 의료 세팅에서의 어떤 다양한 문제들만 보더라도 질병에 대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이 어떤 경제적인 요인과 맞물려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질병으로 인한 심리적인 문제, 또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인 관계에 대한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양한 전문가들과 의사소통하고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필요한 기술, 즉 팀워크 기술을 반드시 사회복지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 지지망 구축 기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지망 구축 기술 또는 지지자원 구축 기술, 지지자원 유지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기술은 개입 효과의 지속성, 지속성. 우리가 개입을 하고 나서 그 개입이 오랜 기간 유지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의 자립 유도를 위한 조치 기술이다. 즉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우리가 개입했던 내용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이 지지망 구축 기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사회복지 어떤 개입이 시간의 제한 없이 무한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이 되면 종결을 하게 됩니다. 종결을 하게 되는데 종결 이후에는 클라이언트가 그 어떤 개입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변의 어떤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지망을 구축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흔히 얘기하는 지지망이라고 하면 쉽게 이웃이라든가 친구 아니면은 가족들이 클라이언트에 관심을 가지고 개입 과정에서 배웠던 어떤 행동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웃이라든가 친구, 그 다음에 가족들의 관계망을 구축해주는 역할들도 사회복지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 협상기술이 나와 있습니다. 협상기술이라고 하면 클라이언트의 복지와 관련된 주변 체계와의 협상을 할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클라이언트의 문제 상황과 맞닥뜨려져 있는 학교 또는 지역사회 아니면 가족 아니면 다른 타인 등등 이런 어떤 문제 상황과 맞닥뜨려 있는 자원들과 협상할 수 있는 기술들도 사회복지사가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평가 및 종결 기술입니다. 즉 초기 단계의 어떤 관계 형성, 사정에 대한 기술, 그리고 어떤 개입에 대한 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평가와 종결에 대한 기술을 갖춰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평가 및 종결에 대한 기술이라고 하면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협력적 노력의 결과를 평가하고 클라이언트의 자립 생활을 위해서 종결하는 기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의 노력, 즉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 노력들이 어느 정도의 결과가 있었는지 그 부분들을 반드시 종결 시기에는 정리를 하고 평가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정리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평가 및 종결 기술까지 사회복지사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실천 기술들은 다양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은 사회복지 실천의 상황에 따라서 각각 활용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통합적으로 혼합돼서 사용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정기술, 개입기술, 그다음에 팀워크 기술, 평가 및 종결 기술들은 다 각 단계마다 개입 초기냐, 중기냐,
그 다음에 끝나는 시점이냐에 따라서 각 기술들이 쓰여지는 상황이 각각 존재한다라는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같이 혼합해서 사용해야 될 경우들도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되도록이면 이 모든 기술들을 잘 숙지를 하고 있고 실천 현장에서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겠습니다. 네, 사회복지 기술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자들에 대한 어떤 설명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슐만이라는 사람은 실천 기술들이 종합적으로 활용될 때 긍정적인 원조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각각의 기술들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실천 기술들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혼합돼서 사용이 될 때 그 효과성이 더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러한 거는 궁극적으로 사회복지 실천 결과에 영향을 준다. 즉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 원조 관계 형성에 영향을 주고 그 관계 형성이 궁극적으로는 사회복지 실천의 결과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와 있는 학자는 이제 쉐이퍼라는 학자가 정리한 내용이 있겠습니다. 보면 사회복지사의 기술은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런 기술들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겠고요. 이런 협력적인 어떤 관계가 실천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궁극적으로 우리가 개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천 기술을 통해서 관계를 형성하고 그 긍정적인 관계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달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래 정리가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 클라이언트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촉진할 수가 있고 그런 긍정적인 관계가 실천 성과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은 실천 기술 자체가 직접적으로 실천 성과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이러한 실천 기술들이 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것이 다시 성과물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쉐이퍼의 설명을 한번 살펴보면 모든 유형의 실천 단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회복지 실천 기술은 존재한다. 즉, 중간 개입 단계 또는 초기 단계, 종결 단계 등에서 각각 필요한 실천 기술들은 존재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개별 단위에 필요한 사회복지 기술, 또 고유한 사회복지 기술들도 존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들은 의사소통 기술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조관계 형성 기술이 있을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기초 원조 기술 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실천에 필요한 모든 기술들을 익히고 이 기술들을 긍정적인 원조 관계 형성이라는 1차적인 목표를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특히 그 원조 관계 형성, 즉 이전 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조 관계 형성은 전체적인 실천 과정의 기초를 다진다는 점에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실천 목표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